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바로 오늘 2023년 4월 7일자로 분양권 전매 금지가 완화가 되는데요. 오늘부터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분양권 거래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본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3일 일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각종 분양권에 대한 규제를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려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의 메인 주제이기도 한 전매금지 완화가 있습니다. 최대 10년이었던 전매금지 기간을 3년으로 완화했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매금지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실거주 의무 역시도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기준인 12억 선을 폐지하여서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특별공급 기준에 대한 금액선 역시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대한 종전주택 처분 규정 폐지, 청약제도 역시 개편이 되었는데 무순위 청약의 경우는 유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 요건이 폐지되어서 전국 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항들이 모두 다 한 번에 적용되진 않았는데요. 우선 종전주택 처분 조건과 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 그리고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는 2023년 2월 28일 이후로 폐지가 되었고요. 민간 청약에 대한 추천제 비율 확대와 특별공급 비율 조정 관련해서는 4월 1일자부터 적용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들은 신규 청약에 대한 규정들이 변경된 것이지 종전에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기다렸었던 전매금지 완화에 대한 소식들은 없었었는데요. 바로 오늘자로 전매금지 완화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4월 7일부터 분양권에 대한 전매금지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매금지가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되었다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면 수도권에서도 공공택지와 규제지역만 3년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는 강남 상부와 용산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비규제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매금지 3년이 적용되는 곳은 몇 곳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규제지역인 수도권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과밀 억제권역이면 1년, 과밀 억제권역도 아니다 라고 하면 6개월의 전매금지 기간이 적용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들은 과밀 억제권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비규제지역인 수도권의 전매금지 기간은 1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인 경우와 공공택지인 경우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의 경우는 6개월, 기타 지역은 전매금지가 없습니다. 개정 이전에 공급된 분양권 관련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종전 청약 당첨자분들 역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청약이 당첨돼서 전매가 가능해진 사람들도 있는데요.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심각한 문제 역시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매도자분들께서는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매금지는 완화가 되었었지만 실거주 의무는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금지 관련해서는 주변 시세에 따라서 최대 10년의 전매금지가 적용될 수 있는데 해당 사항은 이번에 대폭적으로 완화가 되었었죠. 하지만 실거주 의무도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2년에서 3년의 실거주 요건이 존재하게 됩니다. 해당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를 보게 되면 공공택지의 경우는 최대 5년, 민간택지의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3년에서 2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해당 실거주 의무 기간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긴 하지만 실거주를 해야 한다라는 조항 자체는 주택법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주택법 57조의 1을 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 의무에 대하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27조의 2 1호를 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거주 기간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에서는 13대책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거주 의무 역시 폐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만에 하나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법 개정이 불발될 가능성 역시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면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기 전에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LH에다가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H에다가 판매할 때는 분양가에다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한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즉 분양가에다가 얼마 안 되는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밖에 팔 수가 없다라는 규정이 1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게 됩니다. 전매는 가능한데 실거주 의무는 존재한다. 사실 어떻게 따지면 양립할 수 없는 게 현재 양립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미 분양권을 매도해버린 분들은 난 이미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거주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법 104조 벌칙 규정을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제57조의 2 거주 의무 기간을 위반한 자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긴 하지만 끝끝내 국회의 반대로 법 개정이 안 돼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되게 될 경우에는 정부의 말만 믿고 분양권을 매도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징역살이를 할 수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오늘부터 분양권 전매 금지가 완화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전매를 하는 게 아니라 주택법 개정이 되어서 실거주 의무 역시 폐지가 되는 것까지 지켜보고서 분양권을 매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해당 주택법에 의한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1월 6일자로 1차 지정이 되었고 2019년도 12월 16일자로 2차 지정이 되었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들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입니다. 물론 2023년 1월 3일자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서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긴 하였지만 문제는 해당 실거주 요건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당시에 분양한 단지들이 적용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매 금지는 완화가 되었다. 하지만 실거주 요건 자체는 폐지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전매를 하면 안 되느냐? 2019년도 12월 16일 이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실거주 요건이 아직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전에 분양을 받았던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분양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자유롭게 전매를 해도 괜찮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4월 7일부터 분양권 전매 금지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분양권을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해당 사항 역시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극단적으로는 징역살이까지 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법률 개정에 힘써주기를 희망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